짧지만 강렬했던 벨기에 프랑스 여행을 마치고 이제는 고향 같은 베네치아로 돌아왔습니다. 여기가 물가 비싼 베네치아에서 조그만 샌드위치 같은 것도 하나 일요일에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현지인들로 북적이는 곳입니다. 여기 서서 간단하게 점심을 먹거나 음식을 테이크아웃 해서요, 앉을 테이블이 없기 때문에 여기 성당 앞쪽에 앉아가지고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네, 제가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받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코로나 시국이 끝나면 여행을 가고 싶은데 이 아시아 혐오 인종차별이 좀 걱정이 된다, 현지 상황은 어떠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벨기에를 다녀왔잖아요. 한국 여행자들에게 이 벨기에가 인종차별이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예전에 한국에 예능 촬영하는 팀 연예인에게 막 대놓고 인종차별하는 모습이 담기기도 했고요. 뭐 눈을 찢는 제스처들이 실제로 방송에 나가면서 이 벨기에 하면 가장 인종차별이 좀 많은 나라로 인식이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다녀온 경험들을 여러분들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종차별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인종차별을 받는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경험을 토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가이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름 성수기에는 여행을 거의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팬데믹을 좀 계기로 해서 이 날씨 좋은 여름철에 좀 많은 곳을 다녔어요. 이탈리아도 거의 한 달 넘게 여행을 했었고요. 이 근교에 있는 슬로베니아라든지 크로아티아, 그리고 오스트리아, 체코, 프랑스, 벨기에 뭐 이런 나라들을 여행했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인종차별이라고 이게 생각될 만한 그런 뭐 혐오 발언이라든지 행동들은 아쉽게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거 하나 걸리면 제가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참교육하는 영상 이렇게 편집해서 올리면 유튜브 각이거든요. 정말 안타깝게도 제가 고프로를 들고 막 다녔지만 저에게 그런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좀 아쉬운 면이 있지만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관광도시, 여러분들이 가시는 도시들이 관광도시잖아요. 이 관광도시들은 생각보다 아시아 여행자들의 소중함을 좀 많이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곳 베네치아도 여러분 코로나 시국이었지만 여행자들은 많이 왔거든요. 이렇게 유럽에서 또 이탈리아 현지인들이 많이 왔지만 이 사람들이 베네치아 와서 막 쇼핑을 한다거나 막 그 곤돌라를 많이 타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뭐 베네치아가 물가가 높기도 하고요. 유럽은 전역이 이 하나의 경제권이기 때문에 어디서 물건을 사도 물건 가격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이곳 베네치아 와서 쇼핑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이 돈을 쓰는 사람들은 사실 아시아 여행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진짜 저한테 물어봐요. 중국 가이드 아니냐, 언제 오냐 막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관광지의 분위기는 우리를 꽤 환영하는 분위기였고요. 벨기에 여행에서도 제가 뭐 좀 살짝 걱정은 하고 가긴 갔어요. 워낙 또 인종차별로 유명한 곳이라서 굉장히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고 제가 이것저것 좀 궁금한 것들을 현지에 가서 많이 물어보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물어보는데도 너무 친절하게 대답을 잘해주고 생각보다 재밌게 잘 다녔습니다. 그리고 엊그제는 제가 버스 파업인지 모르고 이렇게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더니 한 아저씨가 여기 아저씨가 오늘 버스 파업이라고 저를 공짜로 태워준답니다. 와, 정말 좋은 분입니다, 여러분. 네, 코로나 시국으로 해서 뭐 많이들 걱정하시겠지만 이렇게 좋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와,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무작정 기다릴 뻔했습니다. 좋네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 친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인종차별하는 것들은요, 코로나 이전에도 똑같이 했고요. 코로나가 하나가 계기가 되어서 똑같이 하는 거고요. 어디나 그 이상한 인간들은 있거든요. 근데 또 좋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Yeah, it's so cool. Thank you, danke. 코로나 초반에는 이게 중국과 그리고 한국이 굉장히 타격이 컸잖아요. 한국에서 이제 코로나가 퍼져나가면서 이제 아시아 사람들이 잘 안 씻어서 걸린다 이런 소문도 막 돌고 해서 제가 버스를 타면 좀 피하거나 굉장히 좀
이게 뭔가 느껴졌거든요. 뭔가 저를 피하는 느낌들이 느껴졌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탈리아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늘었잖아요. 프랑스에서 막 이탈리아 사람들이 손으로 이 피자 먹어서 그렇다, 코로나 피자라고 막 굉장히 놀려가지고 이탈리아 사람들이 분노한 적이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프랑스도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영국 같은 나라들도 사망자가 많이 나오면서 유럽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 됐기 때문에 그런 편견들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오시면 여러분 여전히 있는 이상한 인간들이 여러분들에게 뭐 이상한 발언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걱정하시는 것만큼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걸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아무튼 2달 정도의 여행을 별 그런 인종차별 없이 잘 다녀왔습니다. 저 왼쪽의 아저씨가 DHL 아저씨예요. 택배 배달하시는 분. 이 베네치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들이죠. 배달하시는 분들. 이 주소가 되게 어렵거든요. 잘 찾아오십니다. 베네치아에서만 볼 수 있는 DHL 보이네요. 이 영상으로 코로나 이후 여행을 하고 싶은데 인종차별이 걱정된다는 분들에게 제가 좀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행 오셔가지고 항상 이제 이상한 인간들이 막 역 주변에 밤에 모여 있고, 역시 유럽 역 근처는 어디나 슬럼합니다. 밤늦게 막 공원에 막 술 마시고 있는 이런 애들이기 때문에 유럽 오셔서는 너무 밤늦게 다니지 마시고요. 그렇게 안전하게 다니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 전과 이후에 여행 사항들이 그렇게 많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또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여기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이제 이탈리아로 돌아왔으니까 또 여행했던 것들 열심히 편집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로 항상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차오차오.